브리핑을 하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업 예정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허 대표님 보실 때 제가 창업가로서 맞는 것 같습니까? 사업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일궈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운동선수라든지 가수라든지 작가라든지 작곡가 이런 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음치면 훌륭한 가수가 될 수가 없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작곡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업가의 길,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 기질 이런 것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회사들을 만나보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2번째는 길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3번째는 같은 길을 가되 차를 바꾸고 타는 사람들.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길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업가 기질이 있는 분들입니다. 타고난 사업가예요. 타고난 크리에이터.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테슬라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20대 초반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일궈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무언가 기여하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세웠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스스로에게 테스트를 해봤다고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 하루에 $1로 살아남기라는 테스트를 자기 자신에게 해봤답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사업을 시작하고 초기에 몇 개월 혹은 1, 2년 동안은 뚜렷한 결과물 없이 헝그리 정신 가지고 사업을 지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자기 스스로가 견뎌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혹독한 시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첫날 마트에 가가지고 소세지 한 박스를 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소세지를 아침, 점심, 저녁 하나씩 나눠 먹으면서 한 달을 견뎌봤대요. 하루는 소세지를 구워서 먹고 하루는 핫도그에다 넣어서 먹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불이더래요. 그러니까 소세지가 하나에 한 300원 꼴이었나 보죠. 그렇게 한 달을 견뎌보니까 견딜만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1년을 준비해가지고 온라인 출판 중개 서비스인 G2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한 G2를 매각해서 캐시아웃하고 그 유명한 페이팔 초기 창업 그룹에 앨런 머스크가 끼었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G2, 페이팔 이렇게 2개의 회사를 매각, 엑시트한 후에 그렇게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테슬라, 솔라시티, 태양광 발전 회사죠. 그리고 원대한 우주 개척의 꿈을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퍼루프, 지하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 사람은 타고난 사업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하는 사업을 보세요. 온라인 출판 중개, 그리고 온라인 결제,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 우주 정거장 사업, 그리고 지하 터널을 이용한 초고속 교통. 이 모든 것들은 기존에 있는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그런 분야의 사업은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거죠. 개척 정신이 있고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개척가 타입이죠. 그리고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1976년에 친구인 스티브 워즈니악의 아버지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 개발 기획과 영업을 맡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제품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초창기에는 어수룩한 창고에 둘이 앉아서 제품을 개발했죠. 그게 바로 지금은
퍼스널 컴퓨터의 대명사가 된 애플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출발한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를 성공시키고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비운도 겪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화려하게 애플의 CEO로 복귀해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을 출시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라든지 앨런 머스크처럼 타고난 개척가, 타고난 도전자들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라든지 앨런 머스크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번째 유형은 제 가까운 주변에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아는 실용음악학원 원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 나이가 29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국에 실용음악학원을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는 불과 3, 4년밖에 안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분이 음악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타 연주를 잘해서 실용음악학원에 기타 강사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20살 때. 기타 학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취미 기타 강좌를 시작을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기타를 가르쳐주는 강사로는 한 달에 여러 명을 해봐야 50만원, 100만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분이 수강생들한테 기타를 가르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악보라든지 기타를 가르치면서 적어주는 메모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교재를 만들었답니다. 출판사에 인쇄의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복사하고 스프링 제본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기타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유료로 돈을 받고 배부를 냈대요. 근데 수강생들이 거리낌 없이 그 교재를 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명, 20명한테 교재를 팔다 보니까 원래 수입보다 교재 수입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기타를 가르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나 기타 사고 싶다. 그래서 또 이분은 기타 도매상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본인이 기타를 떼어다가 수강생들한테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재도 판매하죠, 기타도 판매하죠.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인 기타 강사들을 수강생 또는 학원하고 매칭시켜주는 일들을 1명, 2명 도와주다 보니까 여러 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강사와 학원, 수강생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학원 네트워크가 좋아져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지 않았지만 자기 실용음악 학원을 갖게 됐고요. 그로부터 1년, 2년이 지나서 지금은 전국에 5개의 실용음악 학원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셨고, 제가 아는 또 다른 분도 있어요. 이분은 학교 졸업하고 동대문에서 원단이라든지 부자재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그냥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공장들을 살펴보니까 여성복, 아동복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에서도 많이 가지고 가지만 그 단체복 회사에서 원단이라든지 부자재를 구입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눈여겨봤답니다. 그리고 1년, 2년 지켜보다가 자기가 직접 단체복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옷을 직접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단체 티 전문 사이트를 3개나 가지고 있고 직원이 수십 명, 그리고 연 매출 수십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어엿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다 보니 내게 맞는 새로운 길을 찾고 그 길에서 나의 포지션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도전 정신 또한 높게 볼만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길은 그대로 걸어가되 차를 옮겨 타는 겁니다. 원래 이제 회사 같은 데에서 자기가 하던 일이 있어요. 그 업무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업무와 그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자기가 독립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표님이신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전산 전공이었다고 해요. 전산실에서 근무하다가 군대도 전산병으로 가고,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은행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SI 업체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은행권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2000년대 후반, 아마 이제 2007년, 2008년 이즈음 되겠죠.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여파로 우리나라 금융권도 일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정리해고도 많았습니다. 이 이제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도 그 즈음에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근무하고 있던 부서는 전체가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회사에 내가 이 팀원들을 데리고 독립을 할 테니 원래 하던 업무를 떼어가지고 분사하는 개념으로 회사를 차리겠다. 그래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망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협력관계를 맺어가지고 고객망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2008년쯤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구성원이라든지 하는 업무는 그전 회사에서 하던 것과 동일하게 매출은 고스란히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때하고 자기 사업이 됐을 때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기 사업으로 시작하고 나서 고객사들의 니즈에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발했고, 마침 이제 그 팀에서 주로 개발하던 게 은행에서 뭐 신분증 같은 것들을 스캔하면 거기에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저장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나 이미지를, 고화질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것을 아주 쉽게 전송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운 좋게도 이 회사는 은행권을 상대로 신분증이라든지 문서를 JPG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로부터 텍스트 정도를 추출해서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지금은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같은 국내 메이저 은행들과 거래하면서 연매출 수십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안정적이면서 비전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요즘 한참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견실한 중견기업입니다. 회사 설립한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연매출이 200억, 300억 정도 하고요. 해외 수출이 아마 연간 100억 정도 하는 상당히 유망한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만드는 제품은 CCTV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사장님은 전에 근무하던 회사도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CCTV 카메라 제조회사였다고 합니다. 연구소장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CCTV 카메라 시장이 한 10년 전부터 급격하게 시장 판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 CCTV 시장에서 우리 한국 제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중국에 아주 지배적인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국내에 있는 CCTV 카메라 업체들은 가격이라든지 기술 경쟁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던 CCTV 카메라 회사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분이 근무하던 회사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구소장으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자기가 이제 회사를 따로 차리게 됐는데 소프트웨어의 기술 경쟁력으로 차별화하자. 그래서 카메라도 제조를 하지만 카메라를 통한 영상 보안 시스템, 그리고 NVR, DVR,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 처리하는 솔루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강점을 가진 것으로 키워내게 됩니다. 마침 이제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CCTV 카메라 회사가 경영 위기를 맞게 되고 그 거래처를 새로 생긴 회사가 따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는 초기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고요. 불과 3, 4년 만에 매출 200억 원대의 견실한 중견기업을 이루게 된 거죠. 은행권에서 이미지 인식 처리 기술을 개발하던 사장님, 그리고 CCTV 카메라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던 사장님, 이분들은 원래 그분들이 하던 일을 쭉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융권 위기로 인해서 회사의 구조를 조정하게 된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CCTV 카메라 업계가 글로벌 시장이 변화하면서 중국 업체가 치고 올라오고 한국 업체들은 경영권의 위기를 맞을 때 이분은 새로운 시장을 보고 자기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장을 키우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하던 길인데 차를 옮게 된 거죠. 기존에 타고 있던 차는 내 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 타고 있던 차가 아주 크고 좋은 차였는데 이제 연식이 다 거죠.
고치는 것보다는 새 차를 옮겨 타고 이 차는 이제 내 차니까 내가 소중히 잘 관리하면서 잘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전정신, 개척정신, 크리에이티브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길을 찾는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도 있지만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원래 하던 거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넓은 시장을 보고 그 시장의 움직임과 흐름을 본인이 파악하고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풀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 가던 길을 그대로 가되 차를 옮겨 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고난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죠. 성실과 인내, 이 두 가지는 타고난 어떤 재능보다도 놀라운 무기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하는 창업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하는 창업가, 그러면 앨런 머스크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도전의식이 높은 이런 분들만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꼭 그런 분들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아셨죠? 이 도전가, 프론티어 타입들은 성취하려면 굉장한 결실을 보게 되지만 꼭 그런 유형의 사람들만 큰 성공을 일궈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리스크도 크죠. 상품을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시간과 노력, 인력과 자금이 얼마나 많이 투여되겠습니까? 일시에 그렇게 많은 자원들이 투입이 됐는데 조기에 좋은 성과를 일궈내지 못한다면 그 리스크는 어마어마하죠.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망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모두가 앨런 머스크라든지 스티브 잡스처럼 없던 것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들이 가던 길에서 새로운 길을 찾거나 아니면 가던 길에서 차를 옮겨 타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창창TV의 호주일이었습니다.